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Constitutional Classifier, 즉 헌법 분류기라는 논문입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내용은 유니버셜 제일브레이크를 막기 위해서 일명 헌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레드티밍을 진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제일 브레이크 방법 중 유니버셜 제일 브레이크를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제일 브레이크는 LLM을 마치 세이프티 가드레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대화하게 만들거나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튜닝이 전혀 안 된 모델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리눅스에서 수도 모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비전문가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LLM에게서 획득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전문가나 악의를 가진 사람이 화학 무기와 관련한 정보를 얻게 되면 이를 오용할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어 전략은 바로 헌법을 이용한 분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Constitution, 즉 헌법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으로 된 룰셋으로서 그 안에 허용되는 안전한 정보와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단의 그림과 같은 헌법을 정의합니다. 이 예시는 화학 무기와 관련한 유해한 내용을 담은 헌법입니다. 유해한 정보의 획득, 생산, 배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허용 가능한 답변과 비허용 답변을 LLM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LLM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는 보통 합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해당 데이터로 분류기를 학습하여 유해한 질문과 응답을 판별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두 개의 분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유저의 질문의 유해성을 판단하여 유해한 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AI 어시스턴트, 즉 LLM의 답변이 유해한지 판단하고 만약 유해하다면 유저에게 보여주지 않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친 방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스위스 치즈 방식의 방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헌법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유해하지 않은 내용을 정의한 함레스 헌법과 유해한 내용을 정의한 함풀 헌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헌법을 활용하여 LLM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 두 가지를 모두 생성하고 이것들의 데이터 증강 기법 등의 여러 파이프라인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정의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유니버셜 제일브레이크를 견고하게 막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체 실험과 평가도 유니버셜 제일브레이크를 얼마나 잘 막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식이 실제로 실전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큰 모델이 아닌 적절한 크기의 모델을 사용하고 스트리밍 필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너무 오래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인 쿼탐률을 특정 수준 밑으로 유지하는 한에서 방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만든 방어 시스템은 새로운 도메인이나 진화하는 공격 패턴에도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법 분류기를 학습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스텝은 헌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예시처럼 헌법을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허용되는 것과 비허용되는 컨텐츠를 정의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함레스 컨스티튜션으로 생성한 데이터도 학습에 사용해야만 쿼탐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무기와 관련한 함레스 컨스티튜션은 화학과 관련한 무해한 내용, 화학과 관련은 없지만 유해한 내용, 화학과 관련은 없지만 무해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무해한 데이터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에서 무해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0에서 50점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세 가지 무해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각각의 데이터끼리는 성능 차이가 크게 없지만 세 개의 데이터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엄청난 성능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만들어진 헌법을 바탕으로 분류기 학습을 위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안전성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학습된 헬프풀 온리 모델을 활용하여 무해하고 유해한 질문과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헬프풀 온리 모델도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필터링을 통해 걸려냅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커버리지를 늘리는데요. 데이터 증강 방법은 전통적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증강 규모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순서는 추가적인 제일 브레이크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동 레드 티밍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헬프풀 온리 모델을 활용하여 공격 방법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상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길이가 길고 여러 턴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제일 브레이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의 아웃라인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헬프풀 온리 모델을 활용하여 아웃라인에 맞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생성합니다. 그 후 해당 제일 브레이크 샘플을 보호하는 대상이 되는 특정 모델에 입력하여 답변을 뽑아내고 그 답변이 미리 뽑아놓은 헬프풀 온리 모델의 답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샘플은 다음 샘플을 생성하기 위한 퓨샷 예시로 사용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성공적인 제일브레이크 샘플 개수만큼의 무해한 대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제일브레이크 데이터의 규모는 전체의 2%로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논문에서는 이 과정이 멀티턴으로 이루어진 길이가 긴 제일브레이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 분류기를 학습할 차례입니다. 우선 인풋 클래시파이어, 즉 입력 분류기부터 보겠습니다. 입력 분류기는 사용자의 질문이 LLM을 공격하기 위한 유해한 질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모델입니다. 즉 일반적인 이진 분류 모델처럼 0 또는 1만 출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LLM을 별도의 아키텍처 수정 없이 분류기로 만들기 위해서 LLM이 정답을 토큰으로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LLM 학습 방법인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태스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를 사용하되 최근 많이 사용되는 공격 방법인 코디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시도들 또한 모두 차단하도록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코디드 커뮤니케이션이란 가운데 예시와 같이 사과는 폭탄을 의미하고 바나나는 제조 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사과를 만드는 방법을 물어봄으로써 폭탄 제조 방법을 얻으려는 시도와 같은 공격 방법입니다. 입력 분류기를 위한 프롬프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용자와 AI 간의 대화를 보고 유해한 내용이 있는지 판단하도록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습니다. 코디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인코딩 공격에 대한 차단 또한 지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출력 형태를 지시합니다. 만약 대화가 유해하다면 다음 문장을 출력합니다. 무해하다면 다음 문장을 출력합니다. 마지막에 더 다이얼로그 워즈까지 함께 입력으로 넣어서 학습에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아웃풋 클래시파이어, 즉 출력 분류기를 학습할 차례입니다. 출력 분류기는 챗봇의 답변이 유해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력 분류기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 학습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두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적용하여 학습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스트리밍 모드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LLM 레이어의 맨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하여 매 토큰마다 유해성을 출력하도록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학습 로스를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로스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로스입니다. 입력 분류기와 달리 출력 분류기의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태스크는 챗봇의 출력을 복원하는 태스크입니다. 그 출력이 유해하든 유해하지 않든 무조건 모델의 출력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류기의 문맥 이해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각 토큰 생성 시점에서 전체 생성될 시퀀스가 유해할지 여부를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를 위한 레이블링은 일단 전체 시퀀스가 유해하다면 모든 토큰이 유해한 것으로 레이블링된 채로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타미나 과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출력 분류기가 각 토큰마다 전체 시퀀스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과정의 예시입니다. 챗봇이 생성하고 있는 매 토큰마다 전체 시퀀스의 유해도를 예측하여 스코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토큰의 스코가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 챗봇의 출력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학습하면 유해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토큰들에 대해서도 스코어를 출력하다 보면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스트리밍 필터를 구현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토큰의 밸류를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각 토큰이 모두 로스에 기여하므로 초반 학습이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토큰의 밸류 중 맥스 값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토큰 중에 맥스 스코어를 갖는 토큰만 로스에 기여하므로 학습이 불안정할 수 있으나 성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로스를 가중 평균하여 사용합니다. 초반에는 첫 번째 방법을 주로 활용하다가 뒤로 갈수록 두 번째 방법의 가중치를 높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과 밸류 헤드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은 사전 학습 방식과 동일하므로 모델의 내부 지식을 활용하기 용이하고 프롬프트에 컨텍스트를 넣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성능 또한 밸류 헤드 방식 대비 높습니다. 반면 밸류 헤드 방식은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을 경우 오버피팅 되기 쉽고 성능이 다소 낮습니다. 다만 밸류 헤드 방식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입력 분류기에는 성능이 좋은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을 사용하고 출력 분류기에는 스트리밍 방식 활용을 위해 밸류 헤드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제 모델 학습이 끝났으니 평가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해커원스의 현상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05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레드팀으로 활용했습니다. 레드티밍 태스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드티밍 태스크에서 각 개인은 모두 동일한 10개의 질문을 부여받습니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유해하지는 않으나 유니버셜 제일 브레이크를 통해서 유해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콩으로부터 독성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니버셜 제일 브레이크를 발견할 경우 최대 15,000달러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총 지급된 금액은 95,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레드티밍에 사용한 시간을 합치면 대략 4,72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니버셜 제일 브레이크가 성공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일 브레이크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일 브레이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유해하면 제일 브레이크가 성공한 것이고 챗봇이 답변을 거부한다면 제일 브레이크가 실패한 것입니다. 물론 입력과 출력 분류기가 존재하므로 공격이 분류기에 의해 차단된다면 당연히 실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과정도 헬프풀 온리 모델을 활용하여 자동화합니다. 우선 공격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개의 헬프풀 온리 모델들의 답변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추출하여 평가지로 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지를 바탕으로 채점을 하는데요. 평가 대상이 되는 답변이 평가지 상에 유해한 정보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점수로 매기고 헬프풀 온리 모델들의 평균 점수의 50% 이상을 획득하면 유해한 답변이므로 해당 제일 브레이크 공격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지 작성과 채점 과정 모두 별도의 LLM이 담당합니다. LLM이 담당하기 때문에 유해하지만 외국어나 암호화된 문장이 생성되더라도 평가가 쉽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실험에서 분류기 모델은 클로드 3.5 소넷을 사용하였고 사전 학습이 끝난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레드티밍 참여자들은 다양한 공격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퓨샷, 롤플레잉, 인코딩, 텍스트 인 이미지 등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총 113개의 제일 브레이크 리포트 중에서 처음에 부여받은 10개의 질문을 제일 브레이크를 통해서 모두 성공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5개 이상의 질문에서 완벽하게 베이스라인과 동일한 점수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별로 성공률이 매우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결과만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분류기를 통해서 조금만 의심되는 질문이라도 무조건 걸러낸다면 방어 성능은 높아지지만 이는 사용성에 심각한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많진 않지만 어쨌든 방어가 실패한 케이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수백 명이었지만 이것이 모든 잠재적 공격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드티머들은 베이스라인 답변의 50%의 상세 정보를 얻어낸다면 즉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공격을 찾기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지 기반의 자동화된 평가 방법에서는 유해한 지식과 무해한 정보를 구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공격자들이 평가지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를 오히려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 분류기 별로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레드팀에서 사용한 공격들을 랜덤 샘플링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아예 분류기가 없으며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학습도 되지 않은 헬프 펄 올리 모델의 경우 공격 성공률이 16%였습니다. 분류기가 없지만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학습이 된 HHH 모델은 공격 성공률이 14%였습니다. 입력 분류기만 있는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모델에 대한 공격 성공률은 2%입니다. 입력과 출력 분류기가 모두 있는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모델에 대한 공격 성공률은 0.5%입니다. 마지막으로 뒤에서 설명할 향상된 버전의 입출력 분류기가 적용된 경우 공격 성공률이 0.25%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헬프펄 올리 모델조차도 항상 한펄하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며, 분류기 없이 강화 학습 등으로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학습을 하는 것만으로는 방어 성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입력과 출력 분류기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 성능이 우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개선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플렉서벌하고 프랙터컬한 방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음에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인퍼런스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소넷 대신 더 작은 모델인 하이쿠를 사용합니다. 과탐률을 줄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의 무해한 데이터를 늘리고 유해성을 판단하는 스레시홀드 값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제일브레이크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기존의 여러 제일브레이크 전략들을 원본으로 하고 여러가지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일브레이크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를 헬드아웃 데이터로 분류하여 평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운 분류기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새로운 분류기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지 기반의 채점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개선한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 여기서는 프롬티드 클래시파이어를 비교군으로 사용합니다. 프롬티드 클래시파이어는 학습 없이도 기존의 챗봇 모델을 분류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추가한 방식입니다. 결과를 보면 우선 공격 성공률은 분류기가 없을 때의 86%에서 5%로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거부하는 비율 또한 0.38%에 불과했습니다. 오버헤드 증가율의 경우 분류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23.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롬티드 클래시파이어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프롬티드 클래시파이어가 모델의 크기가 크거나 프롬프트가 다소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류기의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증가했으나 어느 정도 커지면 일반화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사용된 트랜스포메이션 횟수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최적의 횟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헌법 분류기라는 새로운 세이프티 가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헌법은 허용 및 제한된 컨텐츠에 대한 자연어 규칙을 말하며, 이 헌법을 기반으로 LLM이 생성한 데이터로 분류기를 학습합니다. 단순한 방식이지만 상당한 경고성을 보여주었고 3000시간 이상의 휴먼 레드티밍에도 성공적인 유니버셜 제일브레이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 개선 작업을 통해 더욱 실용적이면서 유연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생성과 증강 평가까지 모두 LLM이 담당을 하는데요. 간단하고 편리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능이 좋은 LLM을 가지고 있고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헬프펄 올리 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법이라는 것이 자연어로 이루어져서 변경하는데 용이하지만 헌법이 변경되면 어차피 데이터를 다시 만들고 재학습해야 하므로 저자들이 주장하는 유연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니버셜 제일브레이크와 생화학 분야에 대한 실험만을 담고 있는 부분 또한 한계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